르메르시에게는 그러한 예술인에게 흔한 기호가 있었다. 술을 좋아하는 것이다. 식사 때는 그래도 좀 삼가지만 서재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시게 된다. 하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작곡을 위해 종이를 펴놓고 첼로를 손에 들었다 싶으면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즉각 술병과 컵을 날라왔다. 병은 몇 번이나 바뀌어졌다. 고주망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나 항상 근하해 있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흠이었다. 원래 독신이었는데 정말 근본부터 좋은 사람이며 참으로 명랑하여 어머니는 늘 작은 고양이라고밖에 부르지 않을 정도였다. 불행히도 자신의 재주를 너무 믿고 지나치게 일에 열중하며 그만큼 또 술을 마셨다.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기분에 영향을 주었다. 가끔 시무룩하니 성을 잘 내었다. 그렇다고 그 지런 짓은 할 수 없고 아무에게나 무례한 행동을 못하는 성질이어서 마구 욕설을 퍼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성가대 아이들에게까지 그러했다. 그 대신 남이 무례한 짓을 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딱한 것은 그다지 재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속마음을 분간 못하고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하니 성을 내곤 했다. 전에보의 대성당 참사회는 일찍이 많은 귀족과 사교들이 입회하는 것을 명예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고장을 떠나 타국으로 옮긴 뒤로는 옛날같이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랑만은 잃지 않았다. 회원이 되는 데는 여전히 귀족이거나 솔본의 박사가 아니면 안 되었다. 실상 개인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데 대해 먼저 용납될 수 있는 자랑이라면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직자들이란 대체로 급료를 주고 고용하고 있는 세속 사람들을 꽤 얕잡아 보고 취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성당 참사 회원들이 르메트르 씨를 취급하는 것도 가엾게도 가끔 그런 것이었다. 특히 비돈너 대수도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성가대원은 세정에 퍽 밟고 멋을 아는 인물인데도 귀족이란 의식이 너무 강해서 르메트르 씨의 재능에 대한 존경이 언제나 똑같이 계속되지 않았다. 르메트르 씨도 그러한 경멸을 잠자코 참고만 있지 않았다. 그해 성주 동안 사교가 늘 하듯이 성당 회원을 초대하여 베푼 만찬의 자리에서 거기엔 언제나 마찬가지로 르메트르 씨도 초대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평소보다 한층 심한 옥신각신이 일어났다. 성가 대원은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씨에게 한 데다가 지나친 말까지 했으므로 울화가 치밀어서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다음날 저녁에 도망칠 결심을 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듣지 않았다. 그가 하직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바랑 부인이 얼마나 타일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가 꼭 있어야 하는 부활절 날에 폭군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복수하는 쾌감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그를 난처하게 만든 것은 악보였는데 그것만은 기어코 가져가고 싶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꽤 큰 상자에 가득 차 있어서 무척 무거웠으므로
도저히 손에 들고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못 되었다. 엄마는 내가 그녀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되는 그대로 행동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을 할 대로 다하여 만류를 해봐도 결국 헛일이어서 상대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기를 배짱을 정한 것을 알자 이번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로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르메트르는 그녀를 위해서 말하자면 몸을 바쳐온 셈이다. 작곡을 하는 일도 시중을 드는 데도 모두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게다가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태도가 하도 성실해서 그것만으로도 그의 유순함을 귀한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녀로서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최근 3, 4년 동안 이것저것 자기를 위해 애써준 일에 대해 친구에게 보답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니까 하고 생각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불러 르메트르 씨를 따라 적어도 리옹까지는 가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까지라도 따라다니라고 명령했다. 뒷날에 털어놓은 일이지만 이 조처는 방띠로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상자의 운반에 대해서 부인은 충실한 하인 클로드 아내에게 상의했다. 아내의 의견은 안너시에서 말을 세내거나 하다가는 발각되기 마련이므로 그보다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적당한 거리까지 상자를 들고 가 거기서 마을의 나귀를 세내어 세이셀까지 운방하면 거기는 프랑스 영토이니까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의견을 따랐다. 우리들은 그날 밤 7시에 출발했다. 엄마는 내게 노자를 준다는 구실로 딱한 아기 고양이의 작은 지갑을 여분으로 채워주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결코 무용한 일은 아니었다. 클로드 아내와 정원사와 내가 가까운 마을까지 겨우 상자를 운반하고 거기서 나귀에 실어 그 밤 안으로 우리들은 세이셸까지 갔다. 내가 내 성격과 전혀 반대되는 딴 사람으로 착각을 할 만큼 내 자신과 달라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한 것으로 안다. 다음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세이셀의 주임 사제 레이드레 씨는 생피에르의 성당 참사원이어서 르메트르 씨와 아는 사이였으므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눈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그를 찾아가서 마치 성당 참사회의 승인을 받고 온 것처럼 하여 적당한 구실로 잠자리를 부탁하자는 의견을 냈다. 르메트르는 이 제안이 아이러니컬하고 재미있는 복수가 되기 때문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연덕스럽게 레이드렛이 집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후대를 해 주었다. 르메트르는 사교의 부탁으로 부활절 음악을 지도하기 위해 벨레에 가는 길이며 곧 또 돌아올 때 들르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나도 이 거짓말에 한술 더 떠서 다른 이야기도 아주 그럴듯하게 술술 늘어놓았으므로 레이드레 씨는 나를 귀여운 젊은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 정답게 해 주었다. 우리들은 융숭하게 음식 대접을 받고 기분 좋게 잤다. 레이드레 씨는 우리들을 어떻게 환대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태도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좀 더 푹 쉬어 가겠다는 약속으로 둘도 없는 친구처럼 헤어졌다. 우리들끼리만이 되자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치솟는다. 아무튼 이처럼 멋있게 끝마치고 게다가 속이 후련했던 장난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도중에 계속 이것을 웃음거리로 삼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술을 그만두지 못하고 마시면 몽롱해지는 르메뜨르 씨가 이제 제법 버릇이 들어버린 흡사 지랄병 같은 발작을 두세 번 하게 되자 나도 아주 난처해져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며 이윽고 어떻게든 해서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